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의가 이제 중반을 지나 5강인데요. 이번 강에서는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조절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조절 능력을요,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쉽게 설명해서 그 자기조절 능력이란 억제하는 능력의 하나예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나 충동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감정, 생각, 행동을 조절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감정, 욕구들 이런 거를 좀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인생을 쫙 보시면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그 당장 하고 싶은 거, 유혹에 막 걸려 넘어지게 되면요, 정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편하고 재미있는 거, 막 성과는 없고 쉬운 것에만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뒤에 오는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견뎌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꼭 해야 하는 일,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허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만났을 때 쉽게 좌절하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자기 조절 능력은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손자녀들에게는 이런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주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 제가 3단계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린 손자녀들 키우는 분들은요,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 밑거름을 좀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한데 흉내내기 놀이, 이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흉내내는 게 도움이 되지? 자기조절하고 어떤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손자녀들이요, 만약에 너무 산만해서 움직임이 많고 힘드실 때는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흉내내기 놀이인데요. 자, 뭐 철수야, 또 철수가 등장을 하는데, 철수야, 할머니하고 경찰관 놀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경찰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찰 아저씨 하면 뭔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멋있고 뭔가 이제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 이제 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재미있게 본인도 그런 어떤 경찰관이 되어볼까? 이런 이미지로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움직이는 거 바로 멈춥니다. 그리고 멋진 경찰관이 되는 모습이 어떤 걸까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역할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간단한 놀이지만 역할을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기중심성 있죠. 거기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이타심, 다른 사람 입장이면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타심을 기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자기조절 능력에서 첫 번째로 본인 안의 마음을 먼저 조절하고 이렇게 조율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어린 손자녀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은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재밌게 하면 역할놀이도 가능한 거죠. 대화할 때 네가 만약에 이제 영희가 만약에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온 엄마라고 생각해봐. 나는 엄마와 놀고 싶은 아기라고 생각할게. 와 같이요. 이제 요거는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그냥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보게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 영희, 손자녀 입장에서 엄마 되게 힘들 것 같아. 나랑 놀아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손자녀들이.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제 퇴근하고 오는 엄마에게 또는 할머니에게 그러면은 엄마 내가 기다릴 테니까 얼른 씻고 오세요. 뭐 저녁 드시고 오세요처럼 아이가 자신의 욕구 그 순간에 딱 이제 그 엄마를 보거나 할머니를 보면 확 이제 드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기다리게 되고 억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할머니나 엄마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 저 꼬맹이 같은 우리 손자녀가
내 마음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는구나. 그러면은 기다려준 거에 대한 보람으로 또 더 재밌게 역할놀이라던가 놀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빨리 처리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자, 조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버릇, 습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요,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뒤에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사실은 어릴 때도 관찰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 딱 되잖아요. 근데 습관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이제 참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나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기다린다는 결과론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습관을 손자녀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가지고 이게 이제 당위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이제 집에서 양육하면서 이걸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손자녀들에게 1대1식으로 할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요, 이런 손자녀 스스로가 나는 내가 할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잡혀 있어.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 습관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이제 하기 싫은 거 빨리 해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 본인의 어떤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조부모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요, 이제 아동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보실게요. 네. 그럼 초등 손자녀 키울 때요, 만약에 많이 하시는 경우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애한테 철수야, 너 빨리 들어와. 빨리 할 일 해. 너 할 일 안 하면 다른 거 못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부모님들이 없으시면 좋겠는데 이제 있으신데 잔소리형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때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심리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손자녀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이 이래요. 선생님, 할머니가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딱 봐도 잘 못할 거라고 단정하고 말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머니가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삐딱하게 하고 말 안 듣고 할 일도 계속 안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조부모님들이 원하는 결과도 안 나오죠. 빨리빨리 할 일을 시키고 나서 뭐 학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의 자아상은요, 중요한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부모님들 또는 부모님들의 양육자들의 이런 사소한 접근들, 사소한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과 자아상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하교하고 왔어요. 그러면 야, 철수야, 오늘 너 계획이 어떻게 돼?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자녀를 훌륭한 어떤 한 인격체로 보고, 너 오늘 계획이 어떻게 돼? 제가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아이들에게. 오늘 너의 스케줄은 어떠니? 이렇게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을 건네면 이 아이들이요, 주체적으로요, 내 시간이구나. 내 시간 계획을 묻는 거구나. 그럼 내 계획을 말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시간을 세웠고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지킨다는 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좀 열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how 질문법이라고, 어떻게 되니?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손자녀가 들어오자마자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시키는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뭘 물어봐 주고 있구나. 뭔가 내가 생각한 거를 말할 수 있게 먼저 어떤 질문의 장을 열어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요, 오늘 할 일은요, 숙제 뭐 있어요. 근데 그거 숙제 끝나고 뭐도 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시킨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저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해서 만화 그리고 쉴 건데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본인의 스케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요, 야, 너 그거 빨리 해. 안 하기만 해봐봐. 이렇게 윽박 지르지 마시고,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그래 맞아 너 소중한 시간이 그렇게 쓰면 되게 알찰 것 같네 와 같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손자녀들이 상당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 조절 능력도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자기 암시 기법.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첫 단계에서 역할 연기를 통해서 타인의 입장 되어보고 내 욕구를 억압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자제력에 싹이 틉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정한 일을 빨리 하고 그 다음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또 욕구 참아보는 거 조절을 했죠.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계속 자기 확신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자기 암시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한데 이게 1단계 다음에 2단계 다음에 3단계가 될 때 이제 꽃을 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즘 수험생들이 많이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나 시험 잘 볼 수 있어. 수능 잘 볼 수 있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를 말하는 건데요. 매일 동일한 자기 암시 언어를요.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으로 도달이 돼서 진짜 그러한 사람이 됐다고 믿는답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러니 미국의 행동과학 연구소에서도요. 긍정적으로 동일한 말을 스스로에게 7번 이상 해주면 그렇게 믿는 확신의 마음이 쫙 생긴대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이제 손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봤을 때 철수는 스스로 할 일을 잘 챙겨서 하더라. 긍정적인 자기 암시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주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손자녀도 내가 상당히 독립적이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긍심도 생기고요. 확신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부모님들도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잘 길러지는 손자녀로 한번 양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자, 자기 조절 능력도 키웠고 이제 정서 지능도 높였으니까 똑똑한 손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